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수 있는데 이게 또 말하기는 참 어려운 증상이죠. 바로 그 항문 주변의 가려움증, 항문 소양증인데요. 오늘은 이 흔하면서도 좀 고통스러운 증상에 대해 깊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이게 단순히 뭐 가렵다 이걸 넘어서요. 왜 생기는 건지,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, 그리고 어떨 때 병원에 꼭 가야 하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부정확한 정보 말고요. 좋습니다. 그럼 그 항문 소양증, 이게 정확히 뭔가요? 병 이름인가요? 아니면 그냥 증상?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. 항문 소양증은 어떤 특정 질병이라기보다는요. 항문이나 그 주변 피부가 지속적으로 가렵거나 아니면 갑자기 확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 자체를 말합니다. 이게 전 세계 인구의 한 40~50% 정도가 경험한다고 하니까 정말 흔하죠? 45%요? 정말 많네요. 네, 특히 남성분들한테 조금 더 자주 나타나고요. 뭐 체중이 좀 나가거나 땀 많이 흘리시는 분들 아니면 꽉 끼는 옷 자주 입으시는 분들한테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주로 밤에 좀 심해지거나 배변 후에 아니면 땀 찰 때 이럴 때 확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렇군요.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겠네요. 도대체 이 가려움 왜 생기는 걸까요? 원인이 하나는 아닐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. 속발성, 그러니까 2차성이라고도 하고요. 다른 하나는 특발성, 1차성이라고도 하죠. 속발성, 특발성 좀 어려운데요. 쉽게 말하면 속발성은 다른 병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고 특발성은 그런 뚜렷한 병 없이 그냥 가려운 거예요. 생활 습관 같은 거랑 관련이 깊죠. 아하, 그러니까 다른 병이 신호를 보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 자체 문제일 수도 있다. 그럼 속발성 원인에는 뭐가 있을까요? 속발성은 원인이 정말 다양해요. 가장 흔한 건 치핵, 우리가 흔히 치질이라고 부르는 거요. 아니면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 같은 항문 자체의 문제들. 또 아토피나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이 항문 주변에 생기거나 아니면 칸디다 같은 곰팡이 감염, 드물게는 요충 같은 기생충 감염도 있고요. 귀생충이요? 네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당뇨병 같은 전신 질환의 한 증상일 수도 있어요. 와, 정말 다양하네요. 그럼 특발성, 그러니까 뚜렷한 병이 없는데 가려운 건 왜 그런 건가요? 특발성은 주로 생활 습관 문제인데요. 예를 들어 배변 후에 잘 안 닦여서 변이 좀 남아있거나 반대로 너무 깨끗하게 닦으려고 막 비누로 세게 문지르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돼서 그럴 수 있어요. 너무 안 닦아도 너무 빡빡 닦아도 문제군요. 그렇죠. 그리고 땀 많이 나거나 꽉 끼는 옷, 특히 합성 섬유 같은 거 입어서 항문 주변이 계속 축축하게 습하게 유지되는 것도 아주 안 좋습니다. 습하면 피부도 자극되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살기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. 듣기만 해도 좀 불편하네요. 혹시 먹는 것도 영향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커피, 차, 콜라, 초콜릿 같은 카페인 든 음식이나 술, 특히 맥주나 와인요. 그리고 유제품, 토마토, 매운 음식 같은 자극적인 것들이 가려움을 유발하거나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. 술도요? 네. 그리고 스트레스나 불안감 같은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 못해요.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몸의 면역 반응이나 신경이 좀 예민해져서 가려움을 더 느낄 수 있거든요. 심지어 휴지에 있는 형광증백제 같은 화학물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. 와,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원인이 될 수 있네요. 근데 이게 사실 좀 부끄러운 부위잖아요. 그래서 병원에 가기가 좀 망설여지는데 그냥 약국 가서 연고사 바르면 안 되나요?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원인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 연고나 특히 스테로이드나 항진균제의 연고를 막 바르면요. 당장은 좀 괜찮은 것 같아도 원인이 해결 안 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 부작용이요? 네, 예를 들어서 곰팡이 감염인데 습진 연고를 바르면 곰팡이가 더 신나서 막 자라거든요. 반대로 스테로이드 연고 너무 오래 쓰면 피부가 얇아지고 약해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요. 이게 잘못된 자가치료로 만성화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아찔하네요. 함부로 연고 바르면 안 되겠어요. 그럼 어떤 경우에 이건 정말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? 네, 있습니다. 만약에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아니면 시중 연고를 써봐도 잠깐 괜찮다가 계속 재발하거나 또 너무 긁어서 피가 나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
그리고 이게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다 싶으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항문외과나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. 그게 만성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. 네, 명심해야겠네요. 진단이 정말 중요하군요. 그럼 진단을 받고 나서 또는 평소에 이 가려움증에 관리하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만약 속발성이라면 당연히 그 원인 질환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요. 특발성이거나 평소 관리 차원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. 첫째는 청결하게 하되 과하지 않게, 그리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거예요. 청결하고 건조하게. 배담 후에는 부드러운 휴지나 물티슈로 가볍게 닦거나 미지근한 물로 씻는 게 좋은데요. 비데 쓰실 거면 수압은 아주 약하게 하셔야 하고요. 비누는 가급적 쓰지 마시고 씻은 다음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없앤 뒤에 완전히 말리는 게 핵심입니다.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? 네, 아주 중요해요. 헤어드라이어 찬바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아, 드라이기 찬바람. 좋은 팁이네요. 좌욕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네, 좌욕 도움됩니다.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에 아무것도 넣지 말고요. 그냥 맹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엉덩이를 담그는 거예요. 이게 항문 괄약근도 이완시켜주고 혈액순환도 돕고 청결 유지에도 좋죠. 하루 2-3번 특히 배변 후에 하면 좋습니다. 근데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하고 좌욕 후에도 역시 잘 말려주는 게 필수예요. 네. 옷차림이나 묶는 것도 신경 써야겠네요. 아까 원인 얘기할 때 나왔던 것처럼요. 정확합니다. 헐렁하고 바람 잘 통하는 면 소재 속옷이랑 옷을 입는 게 좋고요. 꽉 끼는 옷이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식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려움증을 유발했던 경험이 있는 음식들, 뭐 커피나 술, 매운 것들은 좀 줄여보시고 변비나 설사가 생기지 않도록 섬유질 많이 드셔서 배변 습관을 좋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정말 궁금한 거. 미치게 가려울 땐 어떻게 해야 하죠? 막 긁고 싶을 텐데.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데요. 절대 긁으면 안 됩니다. 정말로요. 네, 절대요. 네, 긁으면 그 순간은 시원한 것 같지만 피부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겨서 결국 가려움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져요. 차라리 찬물로 잠깐 씻거나 냉찜질을 아주 잠깐 하는 게 낫습니다.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의외로 중요하고요. 처방 없이 아무 연고나 크림 함부로 쓰지 않는 거,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해요. 와, 오늘 항문 소양증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. 이게 흔한 증상이지만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또 부끄럽다고 그냥 두거나 마음대로 뭘 바르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이랑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확실히 알았네요. 네, 맞습니다.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. 증상이 계속되거나 불편하시면 꼭 전문가하고 상담하셔서 근본 원인을 찾고 좀 편안한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. 그러고 보면 이게 단순히 그 부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거, 입는 거, 또 느끼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몸의 가장 예민한 부분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롭기도 하네요. 어쩌면 이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가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이나 생활 방식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.